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글쎄요, 이 사건을 제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도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꽤 큰 파장이 일어났었고, 아마 몇 년 전에 은근히 기사화도 되고 했던 사건들 중 일부라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될까 무서워서이기도 해요. 그래도 익명으로 올리는 사연이니만큼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특정 사건이 기억나신다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알아보기 힘들게 인물과 지명에 관한 것들은 돌려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사적인 복수를 섞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지만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줄줄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말을 해서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남편은 본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사였고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다가 은퇴를 하신 교사 출신이었어요. 요즘 시대도 아니고 부모님 시대에 의사도 상당히 취향을 받는 직업이고 교사 또한 결혼 상대로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기에 두 분의 만남이 참 잘 어울렸어요. 의사인 시어머니는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하셨는데 사실 제가 의사여도 그 정도로 자부심은 가지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좀 심하긴 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지녔던 분이 아니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프라이드에 취해서 지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했어요. 저랑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조금 아쉬워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생을 교사인 아버지 밑에서 깐깐한 기준에 맞춰 살아왔고 의사인 어머니 밑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평범함에 목이 말랐을 법하죠. 아무튼 저랑 남편은 결혼을 했고 저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에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실망을 하셨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는 평범하게 사는 게 말년이 편안한 거라면서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핀잔을 주려 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라 좋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한 만큼 단골 환자들도 많고 꽤 나름 유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시아버지, 넷이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개원을 하고 싶으시다면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한 병원에서 오래 일을 했더니만 이제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 환자들도 매번 똑같은 환자들만 보니까 다른 쪽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말이야. 이비인후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매번 감기 환자들만 보고 있으니 아우 일도 질리고 해서 개원을 해보려고 해. 갑자기 개원을 하신다고요? 지금 어머님 계신 병원 동네에서도 큰 병원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자리도 굳건하시고 월급도 좋으시다고 엄청 좋아하셔 놓고요. 내가 말했잖니 지겹다고. 의사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학회에 나가서 새로운 병이니 치료법도 배우고 해야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내 능력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아. 매번 감기 환자만 보고 있으니까 약 처방하는 것도 똑같고 아무튼 개원해서 내 방식대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당연히 동네 병원에서 개인 진료를 하는 의사보다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였기에 개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개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놀랐죠. 아니, 시아버지까지도 처음 듣는 소리였는지 놀라는 눈치셨어요. 사실 개원이라는 게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병원 인테리어에 직원들까지 뽑아서 유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꽤 큰 2차 병원에서 나름 원장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사실 각 분야별로 원장이 한 분씩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큰 병원의 원장이라는 직함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네임밸류라고 하죠. 거기에 환장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며 남들 앞에서 나 큰 병원에서 원장직 하고 있어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비인후과 쪽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호흡기 관련 질환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 개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긴 했었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입버릇 같은 말이 있었는데 무조건 큰 물에서 놀아야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 말이었어요. 본인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개원을 하겠다면서 일을 그만둘 때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쭉 내밀고 저렇게 좁은 물에서 놀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요즘 젊은 의사들은 말이야. 단체 생활하는 게 스트레스라면서 죄다 개원을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끼리 끈끈함을 느껴야지. 진정한 의사라면 환자를 위해서 큰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나 봐라. 처음에 선배 따라 큰 병원 취직을 한 이유로 페이가 얼마가 됐든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하지 않겠니? 이런 걸 바로 의사의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이 병원에서만 일을 하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으셨죠?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 나이에도 일선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수술도 직접 하시고요. 저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 병원에서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니? 그만큼 신이 믿는 의사라는 뜻 아니겠니? 큰 병원일수록 장비도 훨씬 좋은 법이야. 우리 대표 원장도 장비 사는데 아낌없고 말이야. 그러니 나도 이 나이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님이 너무 멋쟁이시니까 주변에 좋은 후배들이나 동료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능력도 좋으시고 나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나 본받고 싶다고 졸졸 따라다니던 후배들이 얼마나 많다고.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중에 젊은 여의사들도 참 많았지. 내가 우리 아들 짝으로 점 찍어둔 애들도 꽤 있었는데. 정작 우리 아들이 영 의사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소개팅 한 번을 못 시켜줬다니까. 내가 아직도 그게 아쉬웠어, 원. 물론 너랑 결혼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다. 결혼 전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했겠지. 내 말 뜻 알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큰 병원 원장이라서 그런지 자존심도 엄청나게 세게 부렸었는데 며느리도 의사 며느리 보고 싶었었다고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이었으면 결혼에 초를 쳤을지 모르니 말 안 했지만 지금은 결혼도 했겠다. 숨길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요.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 웃긴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이나 기분이 나빠서 한동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이 원형 탈모가 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사랑만 받는다는데 저는 미움만 받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이게 뭐 제 자격지심이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따지자면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었죠. 제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남편도 저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넌지시 핀잔을 던졌어요. 의사는 무슨 의사야? 집안에 의사 하나 있는 걸로 엄청나게 유세 떨고 있으면 됐죠.
저는 지금 결혼 생활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자꾸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면 저 진짜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며느리 타령 그만하세요. 내가 타령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이런 데 쓰는 거구나.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 편만 든다더니. 아유, 그 말이 딱 맞네.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해서 밥 잘 얻어먹고 두 다리 뻗고 자길 바라시면 그런 말 그만하시라고요. 내가 본가 왔다가 집에 가면 그렇게 불편해 죽겠어. 남편이 장난식으로 시어머니에게 한두 마디씩 툭툭 던져줄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제 기분은 훨씬 나아졌죠. 아이,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시댁에 가는 게 무섭거나 겁이 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방 날리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웃긴 게 남편 깜냥이 뭐 의사를 만날 깜냥도 아닌데 우리 시어머니 하나만 보고 어떤 의사가 남편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겠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후배 의사들에게 선망받는 의사라 한들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랑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개원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기가 막히는 일이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남편을 불러다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개원을 할 거지 않니? 보통은 의사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면 선물 같은 것도 보내고 하는데 내가 또 그런 걸 요구하기도 좀 그래서 말이야.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개원을 하는 거니까 사돈댁에서는 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아, 네? 저희 친정에서 어머님께 뭘 해드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병원 개원하실 때 화환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는 화환은 무슨 화환이야 촌스럽게. 의사 사돈이 있으면 당연히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화환은 선물은 아니지. 선물을 준비해 와라 이거야. 적어도 공기청정기 같은 건 해와야 하지 않겠니? 요즘 병원에 공기청정기는 필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공기청정기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아유, 글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모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글쎄 시어머니는 이 정도가 뭐가 대수냐는 식으로 저에게 이 정도 성의는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누가 성의로 100만 원이 넘는 모델을 선물하냐고요. 저희 친정집이 뭐 잘 사는 집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저희 친정이 돈이 넘치는 집도 아니거든요. 이쯤에서 저희 친정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집은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 전통적인 방법으로다가 운영을 해오셨었어요.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는 떡집은 아니었지만 나름 한자리에서 꾸준히 전통을 지켜가면서 유지를 해오셨기 때문에 단골들이 무척이나 많은 떡집이었죠.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 떡집 문을 여신 이후로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아 오랜 시간 정승처럼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떡집을 운영하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대손손 이어온 전통적인 떡집을 명예롭게 유지하시는데 더 힘을 쓰셨어요. 떡도 요즘은 기계가 전부 뽑아주고 매치기도 해주고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시며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뽑으셨어요. 물론 그 때문에 몸이 성치 않아서 병원 신세도 져야 하고 힘에 부친다고 몇 번이나 떡집을 쉬어야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고집만큼은 꺾지 않으셨어요. 떡집의 문을 닫는 그날까지 전통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아무튼 저희 부모님께서는 떡이 남으면 고아원에 기부도 하시고 남들을 위해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요. 떼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생계가 유지될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셨죠. 만약 돈을 벌고 싶었다면 요즘 유행하는 퓨전 떡을 만들어서 파셨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시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 형편이 늘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원하는 100만 원이 넘는 공기청정기가 별거 아니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얼토당토 안 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노망이 난 건지 이놈의 시어머니가 글쎄 직접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지 뭐예요. 예, 사돈. 며느리한테 말을 전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감감무소식이라 제가 이렇게 직접 연락을 드리네요. 제가 이번에 병원을 개원하거든요. 오랜 시간 한 병원에만 묶여 있었더니 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아, 네네. 축하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보다는 성의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셔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예, 사돈 어른이 나한테 전화 와서는 개원하는데 성의 표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 내가 뭘 준비해야 성의가 있게 보이려나? 떡이라도 좀 해다 드릴까?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성의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그게 진짜야? 아, 그런 소리까지 대놓고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랑 남편이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은 넣어두세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진짜로 어이가 없었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은 뭘 하냐고 물어보셔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정말 난색을 표하면서 떡집? 방앗간을 말하는 거니? 하시며 우리 형편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떡집이라도 운영하는 사돈을 찾는 게 웃기잖아요. 우리 집 형편 뻔히 아시는 분이 본인이 훨씬 더 지갑이 두둑하다는 걸 알면서 뭐 하나라도 더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제가 친정집에도 그냥 가만히 계시라 했더니만 시어머니는 간간무소식인 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웬만해서는 그냥 저희 돈으로 사서 친정집에서 해주신 선물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큰 병원 원장이었고 하니 사돈이 떡집을 한다는 게 시어머니 본인 커리에는 금이 가는 일이라 생각했었나 봐요. 결혼하고 한동안 틈만 나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까내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사건도 몇 가지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가 하루빨리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을 하셨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하루빨리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물론 내가 일이 바빠서 애를 봐주진 못하겠지만 요즘은 뭐 학원도 많고 하니까 말이다. 도대체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의사 소견으로는 1살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아이를 가지는 게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아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본단다. 아직은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고요. 아이를 가질 마음이 아예 없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아니, 그 기반에 다실 게 뭐가 있어? 일단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든 낳고 키우는 거지. 옛날에는 말이다. 모든 일이 방앗간에서 일어났다고 쑥덕거렸는데 너는 그 어찌된 게 방앗간 집 딸이면서 애 하나 떡하니 못 가져서 그래. 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나 의사야 의사. 너한테는 속일 생각일랑 말어? 방앗간 집 딸이라며 속된 말을 하면서 저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하셨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 중이신 떡집도 무시를 하셨었어요. 내가 사돈댁 보면 아주 답답해 죽었다. 요즘 보니깐 떡으로 케이크도 만들고 말이야. 뭐 이것저것 많이들 한다던데. 너네 집은 무슨 전통이 있다고 매일같이 손으로 치대서 그 가래떡이나 뽑고 있니? 요즘 떡국 만들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떡은 마트에서도 싸게 팔잖아. 저희 할머니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라 고집을 하고 계신 거예요. 퓨전으로 떡 같은 거 많이 팔고 하니까 저도 권유를 해봤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떡은 떡다워야 한다고 전통을 고수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봤자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니? 요즘은 떡에 과일도 넣고 한다는데? 아이, 그런 걸 쫓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만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거다. 어련히 알아서 떡 장사를 하실 텐데 떡집 운영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그렇게 참견을 하시는 건지. 아유, 이건 해도 해도 선이 너무 넘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떡집 이야기만 나오면 대꾸도 하지 않고 일부러 남편이랑 다른 이야기로 넘긴다든지 하면서 눈치 없는 사람처럼 굴었죠. 결국 답답한 건 시어머니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일부러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본인 속 답답한 건 싫고 하니 아예 떡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싱글벙글 받아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사돈댁이 떡집을 하는데 말이야. 어찌된 게 우리 의국에 떡을 돌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우리 병원에 몇백 명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의국에 떡이라도 좀 돌리게 떡 좀 만들어 와라. 며느리가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그 정도 센스는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한마디로 돈 주고 간식 사 먹기는 싫고 하니까 만만하게 떡이나 해요라는 이야기였어요. 돈이나 주고 그런 말을 했더라면 자주 해갔을지도 모르죠. 당당하게 공짜 떡을 팔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해서 떡을 만드시는지 아니까 그 귀한 떡이 시어머니의 입에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떡 해오라고 대놓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어찌 싸그리 무시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죠. 웬일로 너네 도도하신 시어머니께서 떡을 다 찾고 그러신다냐? 아휴, 그러면 내가 또 뜨끈하게 솜씨 한번 발휘해야지. 시루떡이랑 인절미랑 해서 보내주마. 아무리 그래도 딸이 밉게 보이는 건 원치 않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손수 떡을 만드셔서 제 손에 들려주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그 무거운 떡을 죄다 들고 갔죠. 외국 사람들이랑 나눠 드시겠다고 했으니까 양도 꽤 많이 해갔었는데 옮기는 것도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만 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딱 드렸죠. 시어머니는 포장까지 전부 해온 떡을 하나 까서 드시더니만 바로 퇴하고 뱉는 겁니다. 아니, 떡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말랐어? 뜨뜻하고 말랑말랑할 때 들고 와야지. 아예 언제 만든 떡이길래 이렇게 딱딱하냐 이 말이야. 혹시 어제 팔고 남은 떡 처치곤란이라 보낸 거 아니야? 어?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나눠주겠니? 어머님, 너무 억지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새로 뽑은 떡이고요. 일부러 의국에 나눠드릴 거라 포장까지 꼼꼼하게 해왔어요. 딱 보니까 아직 말랑한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는데 갓 뽑은 떡이라고 해도 당연히 식기 마련이에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식어도 너무 식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꼭 어제 만들어둔 떡처럼 말이야. 뭔 전통 방법을 고수하네 어쩌네 하더니만 아유, 맛대가리도 없다. 우리 며느리네 집안이 떡집 한다고 소문 다 내놨는데 이런 떡을 어디다가 내놓겠어. 꼭 쓰레기도 아니고 원참. 쓰레기라뇨? 드시기 싫으면 저 주세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다 먹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주섬주섬 떡상자를 다시 포장하니까 당황을 한 듯 보였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순수 만드신 떡을 쓰레기라고 말한 시어머니에게 떡 맛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날 의국에서도 떡을 돌리지 않았고 처치곤란된 그 떡들은 아파트 주민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서운하네 어쩌네 그 떡을 다시 들고 가는 게 어디 있냐면서 본인이 곤란했다는 이야기들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갑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처럼 굴었고 당연히 저랑 남편은 여러 번 뚜껑이 열려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았는데 나중에는 따박따박 말대답도 했어요.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들들 볶으면서 3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병원 개원을 떡하니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하는 날 동료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빠짐없이 초대를 했는데 그 속내야 뭐 뻔하죠. 개원 선물 제대로 준비해 와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시무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고작 축하 몇 마디 받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인테리어 하는데도 돈 좀 쏟아붓고 장비도 최신 장비를 들여놨다고 홍보까지 하면서 화려하게 개원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초대를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성의를 표현하신다고 직접 뽑은 떡을 준비해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만든 떡으로 난리를 쳤던 적이 있으니까 사실 보란 듯이 빈손으로 오셨으면 했는데 저도 모르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설마 개원하는 날 기분도 좋을 텐데 떡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진 않겠지 싶어서 저도 애써 준비해온 떡을 다시 가져가시리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떡이라는 게 압축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무게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있으시니 운전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자주 운전을 할 일도 없고 먼 거리를 다니시지도 않다 보니까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아주 낡은 차 한 대만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가끔 가다가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떡을 배달할 일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시는데 차에 떡집 이름도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그런 차였어요. 오랜만에 먼 길을 오신다고 차를 끌고 떡을 한 상자 가득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병원 건물이 상가 한 켠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꽤 많이 부족했는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워둔 저희 부모님 차를 보고는 시어머니가 놀래서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내 손님들이 이제 줄줄이 올 건데 저렇게 대놓고 차를 세워두면 어떡해? 외제차도 아니고 꼬물차를. 차에 떡집 이름은 또 왜 붙여놓은 거야, 쪽팔리게? 어머님, 차가 외제차든 국산차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차 자리에 차를 주차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공간도 부족해서 지금 차 빼면 둘 곳도 없고요. 내 친구들 전부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끌고 올 건데 얼마나 비교가 되겠네. 외제차들 사이에 저 고물차 있는 게 쪽팔린다고. 얼른 차 빼. 떡을 한아름 쥐고 올라오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시며 떡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떡 상자에는 떡집 이름까지 크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거조차 못마땅하신 건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저희 부모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지금 그걸 성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공기청정기 모델까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휴, 어떻게 떡을 들고 와요? 시어머니가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로 보이는 어떤 분이 와서는 떡 상자를 보면서 떡이냐고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안색을 싹 바꾸더니만 친구를 향해 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떡을 돌리고 그러잖아. 우리 며느리가 개원 선물이라고 특별히 주문이라도 했나 봐. 아유, 얘가 이렇게 나를 잘 챙겨. 그 아저씨, 그거 거기다 두고 가시면 돼요. 떡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축객령을 내리는데 순간 저랑 남편 얼굴에 경악이 가득하게 물들었죠.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 보고 배달기사한테 말을 하듯 아저씨 한 게 실화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이 의사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사돈에게 아저씨가 뭐예요, 아저씨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자리에 시어머니 친구분들만 없었어도 아마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뭐라 그랬냐고 쌍욕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차올라도 꾹 참아야만 했죠.
제가 여기서 무리를 일으키면 저희 부모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화를 삭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을까 봐 너무나도 속이 상했고 정말 그때의 기분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렸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저 용기가 없었던 바보 멍청이었죠. 하지만 이곳에 아주 제대로 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속이 상해서 나간 줄 알았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손에는 떡상자를 하나 더 들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만 활짝 웃으시면서 사돈 하고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갔을 거라 생각했던 저희 친정엄마가 다시 돌아오자 아주 깜짝 놀라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 사돈, 글쎄 제가 차에서 선물을 헷갈려 가지고 왔지 뭡니까? 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였는데 엉뚱하게 떡을 들고 왔네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사돈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열어보시지요. 대놓고 사돈 사돈 부르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일부러 친구들 사이에서 사돈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아저씨 하고 불렀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스워졌겠어요? 사돈을 못 알아본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건지 친구들도 의아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 같아도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사돈분이셨어? 아까는 아저씨, 아줌마하고 부르길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너 어떻게 사돈 어른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 의사가 벌써 깜빡깜빡하면 안 된다. 아유, 이제 개원했는데 이러다가 환자들 진료 차트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 얘는 그런 거 아니야.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못 알아본 거지? 떡집에서 일하시다가 바로 오셨나 보네.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시질 않거든. 아이고, 정말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아주 큰 결례를 범했네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아유 친구들이라고 전부 뭐 그 오해를 풀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행색이 저 모양이라 모른 척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평소에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람들을 직업이나 행색을 가지고 무시를 했으면 다들 그런가 보다 했겠냐고요. 예, 아무튼 대놓고 행색 타령을 하며 못 알아본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니만 친구들에게 호호 웃으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아, 우리 사돈댁이 떡집을 하잖아.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까 가지고 온 상자도 떡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떡인가 보죠. 다들 한 입씩 해봐. 아마 맛있어서 줄 서서 사 먹고 싶을 테니까. 그러면서 상자를 친구들에게 던져주고는 저희 친정어머니께로 조용히 다가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싸늘한 게 영 이상해서 제가 친정어머니 옆으로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앞만 보이는지 제가 옆에 붙은 것도 모른 채로 친정어머니께 아주 조용히 읊조리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찌나 살벌한지 정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저 쪽팔리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무슨 이게 뭡니까? 무슨 등산가십니까? 아니 내가 진짜 쪽팔려시리 사돈인 척하기 싫었는데 아유 내 속이야. 이런 사람들을 사돈이라고 소개를 해야 하다니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쪽팔림을 가지게 만듭니까? 네? 지금 개원 선물이라고 고작 떡 좀 해온 거예요. 적어도 면 살려주려면 공기청정기는 들고 왔었어야지. 아유 내가 그거 해오라고 했잖아요. 모델까지 손수 알려줬는데. 어머님, 지금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어머님 개원 선물이라고 아침부터 떡을 뽑아오셨는데
아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따로 이렇게 구는 행동이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소름이네요. 아까부터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 말을 못할 망정 아줌마 아저씨 하면서 남인 척하고 저야말로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예, 너는 어른들 말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러니? 아이, 근데 사돈, 저 상자 그냥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냅둬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실 텐데. 제가 사돈한테 제대로 된 선물 들고 온 거거든요. 뭐라고요? 엿? 이제는 떡이 아니라 엿가락도 파시나 봐. 전통을 고집하네 모하네 하더니만 역시 돈 쫓아가게 되어 있지. 먹는 엿 말고요. 이 가운데 손가락 엿. 이거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가운데 손가락을 확 치켜 올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엿을 날리는데 저도요, 친정어머니께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걸 처음 봐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이 엄청나게 통쾌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고 봤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웅성거리는 걸 보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를 보니 친정엄마께서 두 번째로 들고 온 상자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떡이 아니라 무슨 서류며 사진 같은 게 한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서 계셨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상자에 다가갔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 또한 기겁을 하면서 사진들이며 서류들을 들춰보는데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표정도 완전히 창백해졌고요. 저도 떨어져 있는 사진을 주워봤는데 정말 이상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실에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 있긴 한데 수술을 집도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사진부터 시작해서요. 웬 남자한테 돈가방을 받는 사진도 있었고 젊은 의사들을 세워두고 혼을 내고 있는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그 뒤에 시어머니가 의사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아니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찍혀 있는데 저는 이 사진들의 주인공이 전부 시어머니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본인 일에 엄청난 자존심을 부리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제일 이해가 가지 않은 사진은 수술실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를 꽥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쳤고 동료 의사들은 하나같이 싸늘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활용점점은 웬 아주머니께서 피켓 같은 걸 들고 시위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휴, 내막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지 다들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입을 바르르 떨다가 저희 친정엄마께 고함을 치더라고요. 이 사진들 전부 어디서 구했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 사진들을 바깥에다가 풀어? 당장 말해. 누구야?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고. 이거 당장 치워. 이거 전부 합성된 사진이라고 말을 해. 이거 어디서 구했냔 말이야. 아니, 수술실 CCTV 반출 금지인 거 몰라서 그래? 이거 법적 책임 물을 거야. 그래, 물어라.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법적 책임 운운하며 소송 걸겠다 말도 못하지. 이게 다 네가 저지른 비리인데 말이야. 환자를 살리는 사람? 아주 자존심만 하늘을 찔렀지. 뒤에서는 냄새나는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고 다닌 주제에 어디서 청렴결백한 의사인 척하고 있어. 뭐가 어쩌겠지. 이거 탐모함이야? 나를 병원에서 내쫓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 몰래 저지른 모함이라고. 얼씨구나. 내가 지난번에 떡 주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날을 기억하시렵니까? 내가 그날 문전박대 안 했으면 이런 기회도 못 잡았지. 아휴, 이게 다 당신이 벌인 일이야.
친정엄마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며느리네가 떡집을 하는데 떡이라도 돌리라 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저희 떡을 가지고 쓰레기내 모내한 이후에 제가 그런 부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을국에 단 한 번도 떡을 돌리러 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인간입니까?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직접 떡을 좀 가져달라고 말을 한 거죠. 딸이 구박받는 모습은 죽어도 보기 싫었던 어머니께서는 떡을 준비해서 을국에 가져다 드리러 갔었고요. 저는 당연히 꿈에도 몰랐죠. 친정어머니께서도 제가 속상해할까봐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러 가신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친정엄마는 딸을 생각해서 떡을 주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떡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전박대를 하고 싶어서 저희 친정엄마께 떡을 해오라고 시킨 것이었고요. 아유, 얼마나 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친정엄마는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게 일상인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죠. 게다가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잡초처럼 더 일어서니까 시어머니는 눈꼴이 시렸던 거죠. 더 짓밟아서 길을 못 펴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인 사람처럼 굴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랑 남편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 꼴 또한 꼴사나워 있어요. 아무튼 엄마는 애써 만든 떡을 힘들게 가지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태학병원도 아니고 고작 동네 2차 병원이면서 그거 되게 으스댄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글쎄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뭔지 병원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아주머니가 경비들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왠지 문전박대 당한 내 처지 같아서 내가 떡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고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경비들이랑 싸우는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떡을 드리고 가볍게 스몰 토크를 나누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라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이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비강 수술이라는 걸 받았어요. 동네 개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수술인데 그래도 큰 병원 와서 하자고 졸랐지 내가. 아무래도 큰 병원이 장비도 좋고 의사 실력도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원장이라는 사람 직접 찾아가서 수술을 부탁했다고. 근데 글쎄 우리의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어머나, 의료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간단한 수술이라면서 왜 그런 사고가 났대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뭘 했길래 사고가 났냐? 그 CCTV 좀 보여달라 졸랐는데 죽어도 안 된다지 뭡니까? 우리 아들 코에 염증은 가라앉지도 않고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병원에서는 보상 못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재수술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 아들의 사회성이 문제지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서 재수술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글쎄 아주 발뺌을 해대는데 아이고 해도 너무하네. 코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면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나쁜 놈들이 의사란 직함을 달고 있다고요. 내가요 정말 속상해서 그래도 여기가 큰 병원이잖수. 건물도 통째로 쓰고 의사도 여럿 있고 이런 병원을 상대로 내가 어찌 소송을 걸겠어요?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상이라도 받아보고자 이렇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순간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생각이 떡하니 나더래요. 그래도 의사니까 뭔가 보상이나 해결해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대요. 엄마는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은 거냐고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글쎄 그 아줌마가 우리 시어머니 이름을 떡하니 말하더랍니다. 수술 경력도 오래됐다고 해서 믿었는데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요 코로 숨도 못 쉬어요. 코피가 안 멈춰서 이걸 어쩌면 좋아. 친정 어머니 심성이 또 여리고 착하신지라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아줌마네 집안 형편 이야기도 듣고 해서 영 마음이 쓰이더래요.
그래도 사돈이니까 이야기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맘 먹고 다시 한번 의국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진료를 보는 방 앞이 엄청나게 시끄럽더래요. 환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어머니가 고함치는 소리만 마구마구 들리더래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구나 싶은 마음에 슬쩍 유리문 사이로 엿보기를 시작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후배 의사 몇 명을 한 줄로 세워두고는 발길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언제까지 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여편네를 놔둘 생각이야? 누구 하나 덤튀기 쓰고 잘못했다고 빌던가. 곤란하게 저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치워. 그러면서 발로 후배 의사들을 차기 시작하는데 친정어머니께서는 놀래서 몰래 영상을 찍어두신 거죠. 가슴이 새가슴 마냥 콩알만해졌대요. 그러고 재빨리 몸을 숨겼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나온 의사들이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걸 듣고만 거죠. 실력도 없고 오랜 시간 한 자리 차지했다고 저러는 꼴이 우습다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손까지 떠는 거 알고 있지? 이번 의료 사고도 그래서 난 거잖아. 이제는 수술도 후배들한테 대리 수술 맡기는 주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 진짜 저런 인간을 원장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극한 직업이다. 대리 수술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나? 나 같으면 은퇴했다. 그 말에 친정엄마가 염치를 불구하고 쫓아가서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후배 의사들도 아차 싶었는지 입을 싹 다물더래요. 그 뒤로 개원을 준비하네 뭐하네 하는 동안 친정엄마는 의사들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고 졸랐고 결국에는 알아낸 거죠. 시어머니가 그 1인 시위를 하던 아줌마 사건 말이죠. 본인이 손을 떨어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염증이 난 건데요. 후배 의사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그 후배 의사는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그 후배 의사를 찾아간 친정엄마는 며칠을 빌고 빌어서 진실을 확인 사살했대요. 시어머니가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서 손을 떨어서 간단한 봉합수술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본인이 수술을 하는 척하면서 후배 의사들에게 수술을 맡기고 본인은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CCTV 화면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 병원이 대학병원도 아니고 2차 병원이다 보니까 개인 병원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비리가 그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의료 장비를 들여다주는 조건으로 의료 장비 브로커에게 뒷돈까지 받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돈가방을 받은 사진도 그래서 찍힌 것이었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니겠어요? 암암리에 소문이 다 돌았으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해먹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꼬리를 자르려고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개인 병원에서는 딱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티가 날 일도 없었고요. 친정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자료를 혼자서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집을 했고 시어머니가 병원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졌던 의사들을 찾아갔대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백방으로 나선 결과 수술실 사진까지 어렵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건네준 거지요. 절대로 익명 보장을 해주겠다면서 꼬드기니까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의사들이 본인들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넘겼대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개원을 하는 날 동료 의사들이 전부 있는 그 자리에서 낱낱이 아주 민낯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의사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너는 의사 면허 정지가 되어야 해. 이거는 무조건 고발감이라고. 뉴스에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요즘 안 그래도 대리수술이다 의료 장비로 뒷돈 받는다 말 많은데 너까지 보태야겠니? 정말 너 같은 걸 동기로 두고 있는 게 수치스럽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께 무릎을 꿇고 이 자료 빨리 폐기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빌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본인들이 선물로 가지고 왔던 화환들까지 전부 도로 가져가 버렸고요. 이런 사람이랑 동료인 게 수치라면서요. 거기서 끝났으면 사이다가 아니겠죠?
동료 의사들이 우리 시어머니의 비리를 고발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대한 소송에 걸리게 되었고 1인 시위를 하던 그 아줌마한테까지 전부 보상을 뱉어내게 되었어요. 대리 수술에 뒷돈 받은 거, 후배들에게 갑질한 거 모두 밝혀지면서 개원하고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정지됐거든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정지가 안 된다면 이것 또한 큰 파장이 일어났겠죠.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당장 자기 아들이랑 이혼하라며 가족에게 칼을 꽂았다며 난리를 쳤어요.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놓고도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 너같이 염치 없는 년은 또 처음 봤다. 너 당장 이혼해. 넌 며느리로 인정 못해. 도대체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립니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냐고요. 아유, 엄마 얼굴이야말로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사가 어디 도둑깡패보다 못한 짓을. 수치스럽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축객령을 내렸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또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터라 화가 많이 나셨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청렴 결백의 표본이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육자의 길만 걸으셨는데 마누라가 비리 천국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울면서 버티고 잘못을 빌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시아버지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의사 면허도 정지된 마당에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여태까지 저지른 악행을 사죄하면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처럼은 살지 않도록 평생 다짐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가족 이야기지만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